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드디어 2022년이 되었네요.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영재고 준비, 그리고 추천서 잘 받는 법, 중하위권 학생들이 북경대에 합격하는 방법, AP의 랭과 AP 릿에 대한 문의가 많으셔서 Q&A로 묶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영재고에 관심 많으시거나 또 중하위권인데도 북경대 같은 어떤 특수 학교에 합격하고 싶은 그런 분들, 관심 많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저희 아이는 중2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은 학원의 최상위권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신은 올 A이고 과학은 인강을 짬짬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서 공부를 해도 되는 건지 마지막 방학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중2시면서 또 영재고를 준비할까 말까 또는 영재고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2라면 적어도 내가 영재고를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방학이니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 할 텐데요. 여기에서 먼저 내 아이가 영재고, 그 8개 영재고 중에서 가장 근접하게 합격할 만한 그런 데가 어딘지를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자신의 아이의 그 실력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될지 학원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너무 무리수를 둬서 여기 정도의 학교를 갈 건데 최고에 있는 과학고를 영재고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수를 두고 올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중학교의 내신은 이제 절대평가여서 A를 받기가 쉽지만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상대평가여서 그 1점 하나로 전교등수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영재고라는 부분도 또 생각하는 학부모님들도 많고 고등학교의 내신을 잘 보내야 또 대학을 잘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리수를 두면서 여기에 있는 최상위 영재고로 가겠다. 물론 그 실력이라면 그렇게 가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무리하게 그런 거를 이제 요구를 했다. 이럴 때는 학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내 아이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있는 기출문제와 난이도에서 무난히 통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를 알차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요. 더군다나 지금은 대입을 준비할 때 굉장히 이제 루트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재고를 준비하지만 그러면서도 고등학교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로 확인은 해보고 학원에 가서 내 아이가 약간 트레이닝도 받아보고 정보도 받아보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한 곳이 아닌 3-4군데를 체크해봐서 아, 여기가 진짜인 것 같다, 여기가 맞는 것 같다 라는 곳에서 다녀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치동에 있는 그런 중학교에서도요, 영재고 준비 같은 건 해주지 않거든요. 아, 이렇게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 이런다면 종합반이나 부족한 과목이 있는 걸 들으면서 방학 동안에 내 아이를 약간 다지기를 하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고등학교의 어떤 내신도 약간 준비할 수 있으면서 영재고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알찬 방학을 보내셨으면 해요. 두 번째는 추천서는 꼭 학교 선생님에게 부탁드려야 하나요? 아니면은 학원 원장님께 부탁드려도 되나요? 라는 건데요. 영재고를 지원하게 될 때는 철저히 학교 선생님이어야죠. 그리고 가능하면 수과학 선생님이 좋은데요. 선생님과 친분이 있어야 더 좋은 추천서를 써주시겠죠. 좋은 추천서 받는 방법으로 전 영상에서 영재고의 추천서 받는 법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영재고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이든 아니면 석사 과정이든 이런 추천서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제가 3번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좋은 추천서도 받아보고 추천서 써달라는데 거절도 당해보고 극적인 추천서를 이제 받으면서 정말 좋았던 것과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험들을 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지인이 이런 최고의 추천서로 아이비리그의 10개의 모든 대학원에서 다 합격하고 그리고 1억 2천이라는 장학금도 받게 된 추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재고를 지원을 하게 될 때는 대치동에서도 정말 그 선생님이 추천서를 많이 쓰기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선생님이 단번에 너라면 당연히 써주지 이렇게
이렇게 정말 흔쾌히 써주셨기 때문에 추천서가 그때 당시에 당연하고 간단하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두 번째로 이제 추천서에 폭망했던 거는 정말 중요한 대학을 가야 되는데 11학년 말쯤 되면은 추천서를 쓰실 선생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게 돼요. 저희 추천서를 좀 써주세요 라고. 그런데 그때 이제 당연히 이 선생님은 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관계가 좋다고 제 아들은 착각을 했지만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그 논문에 좀 소홀하고 축구를 하러 가거나 뭐 액티비티 한다고 자주 부분에서 빠지게 되면서 선생님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11학년 말에 부탁을 했을 때 아주 마일드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카운셀러 선생님은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 이제 이과 쪽에 있는 선생님을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너무 당황을 해서 무섭다고 느껴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분의 추천서는 그닥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실수를 하고 나서 많이 깨달은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추천서를 할 때도 정말 준비를 해야 하는 거구나. 선생님과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가진 그런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그때는 너무 이제 급하니까 선생님을 이제 아이가 막 구하러 다녔고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을 가서 석사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이과생들은 석사를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면서 대학 3학년 때쯤 석사를 과정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추천서를 부탁한 선생님은 정말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셔서 단 한 명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그 추천서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 거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지만 제 아이는 밤을 새서라도 해주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논문을 도와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나 봐요. 이 아이의 지극정성으로 정말 열심히 도왔던 거에 고마움의 표현으로 정말 시간도 없는데 시간을 쪼개서 밤을 새서 마지막 그 데드라인까지 해서 딱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덕분에 특별히 뭐 석사 과정에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어도 대학원에 잘 합격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지인인데요. 그 친구는 학교 생활도 성실했지만 교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그분이 써주신 추천서가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1억 2천이라는 엄청난 장학금도 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천서라는 것이 단지 지금 영재고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학을 가든 그 훗날에도 추천서라는 부분은 이렇게 큰 역할을 하니 잘 받으려면 적어도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도록 새 학기를 들어가면 성실하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그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 추천서가 잘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중하위권인 친구가 베이징의 어떤 루트로 해서 이 대학을 합격을 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서울대에도 12년 특례가 있고 외국인 전형이 있거든요. 근데 12년 특례보다도 외국인 전형이 훨씬 들어가기가 쉬워요. 이런 것처럼 그 친구도 북경대를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좀 좋지 않았지만 합격을 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서는 SAT나 IB, A-레벨, ACT 이런 이제 시험 중에서 하나, 그리고 HSK는 6급에 210점 이상 또는 IB 차이니즈 6점 이상. IB 차이니즈는 7점이 만점이고 각 과목마다 6개로 해서 45점이 만점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라고 하는 부분은 차이니즈가 6점 이상. 이게 만점이 아닌 이제 6점 이상. 이럴 경우라면 SAT도 그리 높지 않은 점수. 이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충분히 도전할 수 있었고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를 좀 알고 있으면 대학을 입학하기 훨씬 쉬운 거구나. 이 친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대학이 외국인 전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격을 했고 2021년에 자기소개 동영상을 제출하는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생겼는데요. 이제 요거까지 딱 제출을 하게 되면 1차와 2차로 해서 이제 합격을 하게 돼요. 이 난이도가 우리가 체감하는 북경대라는 막 세계 20몇 위 뭐 이런 순위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뭐 엄청난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전형과 다르게 외국인 전형은 상당히 난이도가 좀 들어가기가 쉬운 그런 외국인 전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혹시라도 이제 중국어에도 관심이 있고 성적 부분도 이 정도는 관리할 수 있겠다 한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질문이 이제 이번 주에 PSAT라는 시험을 보고서 멘탈 붕괴가 된 10학년 어머니시래요. 문과생이라서 AP 릿과 AP 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어요. AP 릿과 AP 랭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문과생들이라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대학에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게 될 텐데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도 이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어권 사용하는 아이들과 함께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만점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막 테스트를 보시고요. 이 막 테스트가 이제 모의고사인데 이걸 학교에 의뢰를 해서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막 테스트를 보셔서 점수가 괜찮다, 안정권이다 라고 한다면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방학 때나 5월에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집중적으로 좀 학원에 의뢰를 해서라도 봐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과목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문과생에게는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거죠. 근데 저희도 10과목의 AP를 거의 만점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신 있고 막 테스트를 봤는데 5점 만점이 딱 나온다. 이런 거는 스킵하지만 약간 리스크가 있고 어렵고 약간 점수가 나오기 애매하다 그럴 경우에는 방학 때 한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학원에서 그룹으로 하는 그런 데서 좀 받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전략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개수는 많은데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제 혼자서 해도 될 만한 것들은 그냥 혼자서 하도록 두고 과목이 어렵다거나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아 이럴 경우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영재고에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해외 대학에 대해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